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또 새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돈 쓸 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혹은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한꺼번에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화목금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1시간 동안 관심 코인부터 코인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지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QR코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주말 동안 10만 달러 선이 깨졌죠. 하락세를 조금 이어가면서 1억 4,300만 원 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하락폭은 사실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500만 원 선은 무너졌죠. 한화로 490만 원 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리플은요, 오늘 2%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3,2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또 오늘 볼 수 있는 이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현재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임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인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이런 인사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되는 건 아닌지 실제로 당선이 됐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반향이 있을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짚어드렸죠. 비트코인을 처음에 회사 규모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회사기는 하지만 현재 나스닥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회사들에서도 그렇고 국가들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내일 나스닥에 입성하고 있는 나스닥의 입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한 번에 살펴봤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코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코인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 없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는 02-2638-3945번 전화하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걱정이 있는 관심이 있는 코인명부터 매수가 또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좀 노리고 있다 하시는 것들도 남겨주시면 함께 자리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상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부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코인에 대한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뭐 크리스마스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또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때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님도 계속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네.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굉장히 조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산타 랠리, 산타 랠리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단 월가 기준으로서 이 산타 랠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5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첫 해 이틀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주식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산타 랠리 기간은 이제 12월 24일부터 이제 1월 3일 정도까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산타 랠리가 이제 미 대선이 있던 해는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었어요. 2016년, 2020년에도 상승이 나와 주었었고요. 올해 2024년도 이제 미 대선이 있었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물론 100%라고는 말을 그쵸. 못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일반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나스닥이 이제 조기 폐장,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나스닥이 휴장을 해요. 따라서 그쪽에 있던 이제 이 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조금 더 다양한 유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암호화폐 투자 지금 괜찮은 게 많을까라는 생각,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산타 랠리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QR코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주식장이 휴장할 때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돈 벌어갈 수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였죠. 제가 잠깐 짚어드리기는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한 3-4번째인가요? 친암호화폐 인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희가? 일단 이 대선 때 했었던 약속들을 많이 그쵸.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포레킨스도 그렇고 뭐 경제자문위원 등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친암호화폐 론자들을 이제 많이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는 이제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지금 상당히 빡빡한 설정인데 지금 완화가 되고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이제 기업들 혹은 기관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도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또 암호화폐 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SEC와의 이제 암호화폐들과의 싸움인데 그쵸.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해임이 된다면은 이 리플과의 소송도 이제 흐지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 SEC나 아니면은 다른 다양한 이제 경제 정책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상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황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취임 이후에는 뭐 공약이었던지 혹은 기대감들 당연히 반영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만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또 상승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일 기업 중에 하나죠. 전문가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큰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스닥 입성이 내일이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암호화폐에도? 의미가 당연히 있죠. 네, 이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네. 편입이 된다라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최다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고요. 이 비트코인 시장에다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이제 이 95K 구간에서 매집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이 관련된 기사도 뉴스도 올라주게 된다면은 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로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있다가 실시간 차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조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 상승 눌림 구간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를 이제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스닥 100 지수 입성을 하루 앞둔 상황이고요. 또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일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좀 미리 정말 반발자국이라도 미리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럴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QR코드 통해서 이 모든 것들 혜택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뤄드린 코인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써주셨고요.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된 코인들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코인 스톰엑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코인은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일단 스톰엑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일봉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 글을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봉상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주었었다. 이쪽 구간이 24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항상 이제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줘야지 이제 진정한 돌파다,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에서는 이평선이 보이진 않지만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지지선이 이제 9.3에서 9.6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와주었었던 이 동그라미, 이 말아 올려주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진입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져보았었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됨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 진입가에서 이제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42.31%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톰엑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남겨주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회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은 또 수익을 보셨네요. 이게 이때가 이 밈코인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뭐 추격 매수 관점은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삼가하셔라, 지향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승 이후에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아닌 상승 이후에 이제 시간 조정. 즉 응축 구간인데 이 응축 구간이 박스권의 형태가 아닌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된 1시간 봉으로서 제가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상승 폭발 이후 삼각 수렴의 형태로 응축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렴 패턴은 이제 지속형 패턴이라고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등장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상방으로 뚫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 속에서 등장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하락적으로 이탈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0%는 아니니까 이 돌파한 이후에 그 시점을 체크를 하셔서 가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시나리오를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형태를 드렸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 수렴, 그 다음에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진입하는 구간, 또 하나는 이 수렴 하단부, 상단부를 돌파한 게 아니라 수렴 하단부 구간을 가격이 떨어지고 이쪽 구간에서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도지 같은 경우에는 1번 시나리오인 삼각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와준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던 구간이 등장을 했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진입가에서 이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16.47% 정도 등장을 해 주었다. 시간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높은 시간봉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관점, 즉 뭐 단타라고도 하죠. 그쵸. 이 단타 관점도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단순하게 목표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움직이는 상황 흘러가는 대로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와 이렇게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도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상승이 나왔던 시점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막 그럴 때 막 따라가라라는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응축이 나오는 모습들 잘 확인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코인,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의 관심 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코인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는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도 이제 한번 두구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관심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제 오늘의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두구두구 이제 네. 두구두구두구 할까요? 네. 아이오타 코인이고요. 네. 이 아이오타 코인을 왜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게 되었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오타 코인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코인 중에 하나죠. 게다가 지금 현재 실제 유럽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정부기관과 기관까지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어떤지 차트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봐주실까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지금 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네. 이따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로줄이 잘 맞닿아 있는 곳들이 이제 수평 지지선, 즉 매물대 구간인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했었죠. 이 상승 펌핑률이 굉장히 좋았던 코인인데 지금은 상승이 나와준 이후 이제 되돌림,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편이에요. 뭐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조정의 형태로서 가격이 낮아지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일지언정 큰 추세는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 구간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따라서 이 하락 추세 선인 이 채널의 상단부 구간, 뭐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돌파를 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460에서 465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를 한 이후에 이전에 꼬리를 말아 올렸었던 이 475원 수평 저항선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 이 아이오타 코인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옆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는 경우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1번 시나리오가 이 475원 및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을 동시 돌파한 시점이라고 잡아올 수가 있겠고,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383원 수평 지지선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옆쪽으로 돌파를 해준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다. 그러나 이제 이 어느 시점에서 터치를 해주냐에 따라서 약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시점에서 이 하락 채널, 이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저항 구간이 이격도가 가까운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구간은 이 손익비가 별로 안 좋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점 구간들은 이제 패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와주고 말아 올려주는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옆쪽으로 이탈을 하고 이 383원 수평지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를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은 구간들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오타 코인 살펴봤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완벽하게 탈중앙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짚어주셨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 코인 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볼 코인 찾는다, 혹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코인 찾는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나리오에 맞춰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가 지금 현재 관심 코인, 또 코인에 대한 고민, 그 모든 것들 QR코드 통해서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상담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없고요.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이 코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언제 팔아야 될지 혹은 물타기를 해야 될지 단가를 낮춰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회로 어떤 코인을 사고 싶은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지금 자리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이 모든 고민들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전화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요. 02-2638-394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 명과 비중 또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함께 볼 수 있는 코인까지 또 상담 안내까지 드렸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보는 우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실시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전문가님, 비트코인 실시간으로 보기 전에 주말에 사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청자분들 마음이 좀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솔직히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상승분에 대한 이제 당연한 조정의 결과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 가격이란 건 계속해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쵸.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이 나와주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와주는데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 상승 되돌림 구간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추가로 한번 살펴볼 만한 게 이제 이 CME 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고 안 들어보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CME란 뭐냐? 이제 미국 시카고의 상하거래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북미에서 최대의 파생 상품 거래소예요. 근데 얘네가 주말에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가격이 주말에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영향이 가지만 이 주말간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면은 월요일 운영을 시작을 할 때 이 가격 갭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가격 갭이 월요일 날 이제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CME 이 비트코인 퓨처스 이 거래가 아니라 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96,600불에서 95,900불 정도로 약 700불간의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갭이 왜 중요하냐? 이 갭 구간을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메꿔주려고 가격이 움직여요. 따라서 지금 가격이 94.2K 정도 구간이지만 다시 96K에서 96.7K 정도 되는 구간까지 재차 한번 이 갭을 메꿔주려고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또 이게 다른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여기도 지금 갭이 발생을 했어요. 이쪽 구간. 그럼 이쪽 구간 가격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꼬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78K에서 80.7K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메꾸러 가격이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그 가격의 움직임을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 캔들 및
이 주봉 캔들이 이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을 해줬어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 월봉 캔들 패턴이 조금 남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월봉 캔들 패턴이 이렇게 음봉의 형태가 아닌 꼬리를 많이 말아 내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양봉 혹은 도지형 캔들 패턴 이 십자가 캔들 패턴 정도로 마감이 돼준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서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월봉 캔들 패턴이 이 음봉을 말아 내리는 형태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이 4시간 봉으로 내려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기존의 이 주말에 하락 추세선을 상단부를 돌파를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네. 제가 커뮤니티에서 이 당시에 이 비트코인 이 시나리오를 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성공을 해준 모습이지만 이 수평 저항선인 이 99.2K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추가 돌파를 해줘야지 진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구나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 99.2K 구간을 결과론적으로는 돌파를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재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은 상승 추세 전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조금 아마 데이셨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근데 약간 또 애매한 게 완전히 그러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이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번 캔들이 이탈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이 내부로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기적인 기울기가 다른 하락 채널을 이렇게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또 작동을 해보니까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도 이탈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추세가 하방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겠구나 라는 점을 시사하고, 지금 형태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주요 지지 매물대 구간은 92.2K 구간, 90.8K 구간에 또 가로줄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92.2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은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얘가 반등이 나와주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 이 고점 하락 추세선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는 이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바뀌어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하락 삼각형 패턴은 이제 이 추세에서 이 저점 구간,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추가적인 하방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 이거를 이제 이 꼭지점과 이 아랫변을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기준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삼각수렴이나 아니면은 뭐 디센딩 패턴,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뭐 상삼각형, 하락삼각형 등등은 이탈하면 이 기준만큼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 지금 10,000불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92.2K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82,000불, 82K 선까지도 가격이 조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점을 시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요. 신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상방압이 강한 구간이고, 그 강한 구간에서 사람들의 탐욕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싸네?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 아닐까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만 싸지면은 이제 매수를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82K 선까지는 아마 가격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겠고, 그 이전 구간에서 매물대 구간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줄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92.2K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정도만 인지를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이 이제 상승 추세로의 다시 전환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느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여러 가지 관문을 넘어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하락 추세선 돌파 및 이 95점 이 95,850불 이 수평 저항선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9,200불 이쪽 구간도 재차 상승으로서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 있는 진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구나 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구간들을 짚어주셨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구간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저도 받아 적다가 조금 너무 많아서 포기를 했는데 나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QR코드 또 커뮤니티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좀 알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전문가님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늦지 말고 저희와 빠르게 투자 이어나가실 분들 이 QR코드 잊지 말고 지금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대장 관련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미넌스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가상 자산들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점유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지 뭐 알트코인들도 그렇고요. 흐름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 도미넌스 네. 차트의 가격을 비교를 하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검정색 선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요.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도미넌스의 차트인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6시간봉 차트예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주말간에 하락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 삼각형 패턴을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즉 상승 추세를 의미를 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60%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냐? 이 도미넌스란 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게 이 신규 코인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들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장이 되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옛날에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70%를 넘고 60%를 넘는 이런 시절에는 이 알트코인들이 종류가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1년 이제 불장 당시 20에서 21년 불장 당시 60% 위에서 머물다가 21년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60% 아래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60%를 다시 뚫었다가 이 신고점을 찍을 때 다시 뚫었다가 지금 다시 이탈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60%를 다시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이제 비트코인 10만 불과 같이 좀 심리적 매물 저항대 구간을 다시 돌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60% 구간을 이제 도미넌스가 돌파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네. 지금은 다행히도 60% 구간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지만 이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고 이 도미넌스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폭락이다라고 나와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 주려면은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추세가 나와주고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이 낮아져야지 알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신규 유입 아니면은 비트코인에서 이 자금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중점적으로 짜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시기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미넌스 점유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미넌스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좀 뭐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가 사실 어쩌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탈출할 기회일 수도 있고 혹은 신규 매수를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QR코드
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트코인들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두 가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 첫 번째로 하이브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는 정말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하이브 코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 코인이 최근 이 주말에 굉장히 이제 상승 펌핑이 나주었었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 펌핑이 나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 구간을 돌파를 못했고요. 전고 구간 돌파를 실패하고 이제 매물대 저항을 받아주다가 오늘자 캔들 패턴은 이제 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었고요. V자 반등이 나와주었으나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저점을 형성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저점, 두 번째 저점 구간으로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이 채널을 작도를 이제 변경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저점도 이 저점 두 개, 그 다음에 이 평행한 추세선 상승 채널의 상단부 저항 구간도 일치를 하죠. 그럼 이 채널도 신뢰도 조금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혹은 이 356원에 맞닿아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하이브 코인의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이 20일, 주황색이 60일, 보라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평선의 배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역배열, 즉 하방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인 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럼 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 60 아니면 올라오는 120, 240 등등 각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아까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그리고 356원 수평 지지선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6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겠죠. 그럼 60 이동평균선과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겹치진 않겠지만 이제 유사한 구간들에서 뭐 60 이동평균선에서 뭐 5%, 뭐 상승을 하단부 구간에서 5%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집을 조금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또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인데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정배열로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이 단기와 중기의 이 K선, 파란색 선이 상승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은 아직까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정배열에서 이 장기 K선의 저점은 잘 나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승 추세에서 완벽한 저점 구간은 잘 안 줘요. 그리고 이 단기 중기 K선이 저점 구간에서 즉 가매도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K선이 D선을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구간은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이 올라와주고 있는 지지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어드벤처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토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함께 봐주실까요? 네, 바로 어드벤처 골드도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격대가 각각 이제 2,440, 2,330원 구간은 이탈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평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2,185원에 이쪽 구간 저항받아줬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었었던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2,185원의 수평 지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을 이탈하면은 이
돌파 직전에 고점 구간이었던 2140원 정도의 또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2850원 구간을 이탈할 시에는 2140원 구간도 동시 이탈이 나줄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상승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이제 하위 시간봉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형성을 해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어드벤처 골드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게 나와주었었던 만큼 이 조정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 이 구간의 넥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2,440원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 반전 조정의 이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형태이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어드벤처 골드는 이제 매수 관점을 어느 구간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 2,440원 구간, 이 넥라인 구간이었던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도 동시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미 비트코인이 그 99.2K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440원 구간을 추세선과 마찬가지로 동시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하락 반전형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하이브와 어드벤처 골드까지 흐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관심 코인부터 실시간 분석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평균 단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코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코인명 현재 리플 가지고 오셨고요. 신규 매수를 좀 고민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눌림 구간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팬들과 리플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까지 한꺼번에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눌림 구간이 좀 조정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인 만큼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굉장히 지금 눌림목 구간인지 혹은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리플 팬들을 이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코인이 더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상승 추세선이 이 최저점 구간에서부터 딱히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이 이격도가 큰 꼬리 기준으로서 작도가 된 거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낮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시간분 관점으로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코인이 또 지금 구간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이다 아니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응축 중이다라고 한번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점 낮춰주고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뭐 이런 식의 삼각수렴의 형태의 패턴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을 때 이 상승 추세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조정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이 다음 이 수평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3,700원 혹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도 가격이 올라가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이 상승 추세에서 시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렴 상단부 구간과 이 고점, 전고점 구간인 4,050원을 동시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관점 구간으로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펜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팬들 중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리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팬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봐주실까요? 네, 펜들 차트도 넘어가서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펜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를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이탈 이후에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플보다는 안 좋은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축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할 거면은 적어도 기울기가 강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렴 상단부 구간과 고점 구간인 4,025원에서 50원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펜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로서 좀 전환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성이 되어 있는 수평 지지선 이전 꼬리 기준으로 작동해 보았을 때 7.3원 정도 구간에서 7,30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7,300원 구간을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차라리 팬들 같은 경우를 기다렸다가 사는 것보다는 그 이전 코인인 이제 리플 코인의 이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약간 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팬들보다는 이제 리플 코인이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되었으니까 네. 리플로 다시 넘어가서 조금 세세하게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고민 남겨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눌림 구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차트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네, 다시 리플 차트에 이제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정확한 매수 관점 구간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3가지 정도가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 이 추세는 약간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 혹은 3,17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 시점, 이 동그라미 구간 가격대로 따져 보게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 터치를 해주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3,110원 정도에서 3,170원 정도 구간을 이제 1차 시나리오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지집을 하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이쪽 구간이 2번 시나리오. 그럼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수평 저항 부근인 3,700원 구간을 이 목표가로 선정.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 주는 시점인데, 이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이 고점 구간이 4,025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수렴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박스권 형태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4,025원 고점 구간을 동시 돌파를 해주는 시점, 돌파 당시에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되, 목표가는 어디다 선정을 하느냐? 목표가는 어디다 산정을 하냐면은 이 매물대 구간들이 최고점 구간이 4,900원 정도 선에 있는데, 다시 내려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수평 저항 구간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가격대가 4,385원, 그 다음에 4,900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각 매물대 저항 구간에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저항 유무란 거는 갑자기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준다거나 아니면 1시간, 4시간 봉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아니면 하락 반전 패턴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해 나가는 쪽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팬들과 리플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 다뤄주시면서 적정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놓치신 분들 혹은 나도 상담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 화면 하단 통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